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시대가 낳은 길이나 경제계 거장 어떤 수식어도 이분한테 어울릴까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으신 분, 이렇게 해도 아마 그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기여한 측면도 크고요. 또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향년 78세예요. 요즘 나이로 치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이죠. 그런 정세로 이태원 자택에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입니다. 6년 5개월 만에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거죠. 사실 이건희 회장 하면요, 아주 다양한 신화를 남겼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끌 당시에 기자로 MBN 매일경제TV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저는 재계를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고요, 뵌 적도 있고요. 또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위기 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1987년인가요?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2대 회장으로 올라섰지요. 그러면서 사실 창업보다 어려운 게 수성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을 지켜내는 것은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삼성을 잘 지켜내서요, 1992년에는 D램 반도체를 세계 1등 만들었어요. 세계 1등. 그리고 곧이어서 1995년에는 S램 반도체를 세계 1위 만들었고요. 1999년에는요, 대형 LCD를 세계 1등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것도 1등으로 등극을 시켰어요. 그리고 2005년에는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또 1등으로 등극을 시키고요. 2006년에는 평판 TV를, 2006년 그해 또 모니터를, 2006년 그해 또 스마트 카드를, 그야말로 줄줄이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꿰찼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이건희 회장 하면요, 가장 유명한 게 1993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이야기 말입니다. 아마 1987년에 회장으로 올라가고 딱 6년 뒤에 1993년 6월 7일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신경영 선언이 삼성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은 회장에 오르고 나서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일본, 유럽으로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세상 구경을 했다고 할까요? 그 당시에 LA에서 가전 매장을 방문했을 때 삼성의 제품이 매장 한쪽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보고 안 되겠다, 뭔가 변해야 되겠다,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옵니다. 그만큼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 아마 어느 누구라도 이 변화의 중요성은 알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움직이면 변화가 시작되고요. 더 많이 움직이면 더 큰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와중에는 혁신이 또 한 번 새롭게 찾아듭니다. 변화 끝에는 혁신이 오거든요. 그 혁신은 바로 성공을 말합니다. 삼성이 바로 그런 변화, 변화의 어떤 큰 소용돌이를 이끌어냈고요. 그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오늘날의 초일류 기업 삼성을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죠. 또 2003년인가요? 2003년에도 이건희 회장이 또 신화 같은 말을 남깁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삼성은 인재 경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도 인재지만 전 세계에서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모으게 돼요. 그러면서 삼성이 더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5년에서 10년 뒤 미래 먹거리를 발표하고 또 추진해라 하는 이야기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 먹거리란 말 또 이건희 회장이 아마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큰 파장을. 그만큼 이건희 회장의 어떤 지도력은 어떤 사람들보다가 뛰어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남다른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32살 때인가요? 선대 회장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다는 것은 국영기업체였거든요. 이거 쉽지 않다. 게다가 지분 50%를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셋째 아들로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그야말로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건희 회장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떤 변화의 전환점? 아마 변화의 변곡점이 그때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에 관심을 기울였고 오늘날의 어떤 반도체 신화를 쓸 수 있었던 그런 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언제나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엄청나게 삼성을 키우는 그런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보세요. 삼성이라는 회사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들어왔을 때가 1987년입니다. 매출은 9조 9천억 정도 했고요. 직원은 한 1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10만 명 정도. 그리고 나서 2018년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까지 경영을 할 때까지를 따진다면 매출은 39배 늘어났고요. 39배. 이익은요. 259배가 늘어났습니다. 259배. 그리고 시가총액은 396배가 늘어났어요. 396배. 그야말로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2012년에 매출액이 380조 4천억 원입니다. 2018년에는 386조 6천억 원이었고요. 직원도 보면요. 이건희 회장 취임 당시에 10만 명, 지금 52만 명이에요. 52만 명. 엄청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 장본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창업은
진짜 열심히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삼성 같은 정도는 모르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성공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성은요.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창업보다가 몇 배나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지켜낸 것은 당연하고요. 그야말로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삼성으로 키우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잖아요. 그 이면 속에는요. 재벌 2세, 창업주의 셋째 아들 뭐 이런 꼬리표를 버려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건희 회장은 움직였어요. 뭐라도 꼼지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강폭행보로 움직였습니다. 그 강폭행보로 움직이니까 변화도 그만큼 더 컸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변화 속에서는 시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출도 더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순이익도 더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시너지라는 것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제품, 그것이 바로 혁신의 산물입니다. 대혁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IT라든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휴대폰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서는요. 모토로라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모토로라 휴대폰 자체가 그거 하나 가지는 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이건희 폰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토로라가 시장을 거의 장악이었고요. 삼성이나 LG는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밟지도 못 따라갔다는 말이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애니콜 신화가 나옵니다. 애니콜 신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기사를 써봤기 때문에. 그 애니콜 신화 이건희 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건희 폰의 신화는요. 광고 카피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국 지형에 강하다. 애니콜. 이게 광고 카피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모토로라 휴대폰이나 삼성의 애니콜 폰이나 솔직히 뭐가 다른 점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 폰, 이건희 폰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브랜드 가치하고 여기다가 한국 지형에 강하다 하는 쉽게 말하면 애국심을 자극한 마케팅이 완전히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애니콜이 불티나게 팔려요. 불티나게. 그리고 얼마 후에는요. 모토로라 폰이 다 없어집니다. 그 시장을 애니콜이 장악해요. 애니콜이. 그러다가 또 애니콜의 불량이 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모토로라가 다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거든요.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 그 애니콜 화영식 하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그것도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취재를 했었는데 애니콜을 태워버렸습니다. 수십만 개 애니콜을 큰 운동장 같은 데 쌓아놓고 태웠어요. 그러면서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제 삼성은 세계적인 회사다. 그런 신화까지도 스스로 그 변화와 혁신의 현장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저렇게 만들었던 거죠. 참 안타깝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젊은 나이고요. 향년 78세만 굉장히 젊은 나이고 또 너무 빨리 심근경색이 와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정신은 어디로 가지 않을 거예요. 삼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DNA로 남겨져서 삼성이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한국인의 어떤 기상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생각들, 움직이고 변화하고 혁신하고 하는 그 생각들이 아마 우리네 마음속에는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원래 한국인의 기상이었고요. 이건희 회장은 바로 그런 한국인의 기상을 되찾아준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기상을 우리 기업가들, 지금 벤처를 창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감이 되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건희 회장은요, 5 내지 10년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잡아라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범 기념관에서 재계가 회의를 했어요. 신년 인사회 같은 회의를 했는데, 이 백범 기념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차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많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건희 회장이 내리자마자 그때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긴 말 안 했습니다. 5년 그러면서 떠듬떠듬 10년 후에 먹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이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특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사를. 그분은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주알 고주알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조용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거리에서 본 게 꽤 많이 봤거든요. 뭐 정경련 회장단 식사 대접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뭐 신라 호텔에서 하기도 하고요. 정경련,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 회관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거리에서 카메라로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기억 참 많이 납니다. 어쨌든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굉장히 냉철한 그런 예지력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마 우리 젊은이들도 또 우리 기업가들도 똑같이 통찰력과 예지력은 기업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통찰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IT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해야 되고 또 스스로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건희 회장의 정신은 우리 기업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